안녕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플레이로 짜릿한 감동을 안겨준 스포츠 스타들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농구 전문 채널 버저비터입니다. 오늘은 마이클 조던과 함께 시카고 불스의 전성기를 이끈 스카티 피펜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흔히 농구 왕즈 마이클 조던을 얘기할 때 그가 시카고 불스 그 자체였으며 혼자서 팀을 리딩했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죠.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불스가 1차, 2차 3연패를 달성했던 시기 볼 소유 시간이 가장 길었고 어시스트가 가장 많은 선수는 놀랍게도 조던이 아니라 스카티 피펜이었습니다. 피펜은 현대농구에 포인트 포워드라는 개념을 창립한 선수로 평가되기로 합니다. 조던을 포함한 불스의 트라이앵글에서 꼭지점을 맡아 주로 하이포스트에 자리 잡고 공을 돌리던 선수가 바로 피펜이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피펜의 시야와 패스가 뛰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기 조율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피펜에게서 가장 뛰어난 능력은 공격이 아닌 수비에 있었습니다. 1991-92 시즌부터 그는 조던과 함께 8년 연속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올랐을 정도였습니다. 즉 당시의 불스는 리그 최고의 수비수를 2명이나 보유했던 것이죠. 거기다가 2차 3연패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드먼까지 포함해 3명이나 되는 거물급 수비수를 가졌기에 상대팀은 거대한 벽을 3번이나 넘어야 골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조던이 맨투맨 수비의 대가라면 피펜은 팀 수비의 대가였습니다. 피펜은 자기 매치업을 견제하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더블팀에 들어가 압박을 가했죠. 그랜트 힐과 같은 폭발적인 공격수를 막아내다가 필요할 때면 중앙에서 빅맨들을 괴롭혔고 외곽에서는 기습적인 더블팀으로 가드들을 상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피펜과 로드맨이 합세하여 스탁턴과 말론 듀오를 막아낸 것이었죠. 또한 피펜은 8인치의 긴 팔로 포인트 가드부터 센터까지 막아냈는데요. 파이널에서 상대 에이스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압박 능력이 대단했으며 지능적인 플레이로 틈만 나면 스틸을 시도해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이처럼 피펜은 누구보다 넓은 범위와 다양한 상대를 커버한 리그 최강의 수비수였죠. 스카티 피펜은 1965년 9월 25일 아칸소주 햄버그에서 12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쉴 새 없이 일을 나가야 할 정도로 집안이 가난했죠. 고교 시절 피펜은 농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당시 그의 키는 겨우 175cm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농구부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퇴짜를 맞았고 간신히 들어간 농구부에서도 전혀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죠. 당시 피펜은 키가 작은 것뿐만 아니라 몸무게도 아주 적게 나가서 마치 연필 같은 신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보통의 농구부 출신 선수라면 졸업이 다가올 때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에게는 디비전 3 대학조차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교 코치가 자신의 은사에게 피펜을 받아달라고 하소연하여 결국 센트럴 아칸소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아칸소 대학은 NCAA가 아닌 NAIA라는 하위 대학 리그에 속해 있는 팀이었고 역사상 이 대학을 졸업한 후 NBA에 진출한 선수는 피펜뿐이었으며 나머지 한 명은 팀 매니저로 갔죠. 이런 대학에서조차 피펜은 1학년 때 4.3득점, 3리바운드에 그칠 정도로 형편없는 실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2학년이 되면서 그의 농구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몸무게가 8파운드나 늘어났고 키는 6인치나 더 자란 것이었죠. 2학년 때는 18.5득점, 9.2리바운드를 기록하더니 졸업반일 때는 23.6득점, 10리바운드, 4.3 어시스트를 기록할 정도로 급격히 기량이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위 리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NBA 구단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스승인 돈 다이어 감독은 NBA 단장들에게 피펜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그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마티 블레이크 NBA 스카우트 부장이었습니다. 블레이크는 평소 친분이 깊었던 제리 크라우스 시카고 불스 단장에게 피펜의 졸업반 농구 대회를 보여주었고 경기를 본 크라우스는 에이전트에게 제발 다른 팀에게 피펜을 보여주지 말라고 부탁하고는 피펜에게는 구단에서 제공하는 비용으로 사전 캠프에 참석하는 대신 하와이로 2주간의 휴가를 보내주겠다고 하죠.
그런데 워크아웃을 통해 자신을 NBA 레벨의 선수임을 보여준 피펜은 전체 5순위로 시애틀 슈퍼소닉스에 지명되죠. 그런데 전체 8순위로 지명된 올덴 폴리니스와 트레이드되어 끝내 불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로써 불스 왕조의 서막이 열리게 되죠. 시카고 불스에 입단한 피펜은 조던에게 트레이닝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는데요. 한 잡지의 컬럼에 의하면 조던과 피펜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사이였다고 합니다. 당시 조던은 피펜에게 윽박지르듯 가르쳤지만 이에 대해 피펜은 단 한 번의 불만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던의 지시에 필사적으로 응했죠. 그에겐 여전히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주된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1990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7차전에서 피펜은 슛 10개 중 9개를 놓치며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당시 피펜은 두통이 시달렸고 데니스 로드먼에 의해 턱에 흉터가 생길 정도로 부상을 입은 탓이 컸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6탄전에 가까운 수비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조던의 제왕적 카리스마 아래 다시 호흡을 맞춘 시카고는 1991년 플레이오프에서 디트로이트를 4전 전승으로 무너뜨리고 파이널에 오릅니다. 파이널 상대는 매직 존슨이 이끄는 LA 레이커스였죠. 하지만 1차전 패배 후 독이 오른 불스는 거침없이 상대를 밀어붙이며 4연승으로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1차전에서 조던 혼자 매직을 맡은 것과 달리 이후부터 조던과 피펜이 번갈아가며 매직을 잠재운 것이 승리 요인이었습니다. 해당 시즌 조던은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올랐고 피펜은 세컨드 팀에 올랐는데 둘이 합한 레이팅 점수만 해도 101.7로 리그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피펜의 활약을 본 농구 팬들이라면 피펜 없이 조던이 파이널 우승을 차지하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죠. 이 때문에 불스를 상대하는 팀들은 조던만 집중 마크에서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조던에게만 신경 쓰면 그 조력자인 피펜이 미쳐 날뛰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기세로 피펜은 조던과 함께 1992년과 1993년에도 파이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농구 국가대표에 차출되어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미국에 안기죠. 이렇게 그는 농구 왕제 조던과 함께 시카고 불스의 전성기를 열죠. 1991-92 시즌을 기점으로 슈퍼스타 반열에 오른 피펜은 자신의 소원대로 불스와 연장 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더 낮은 수준의 선수들에 비해서도 적은 연봉을 받아야 했죠. 조던이 떠난 후 1994-95 시즌까지는 승률 5할을 간신히 유지할 정도로 심한 기복을 보였습니다. 조던 복귀 후 1995년에는 데니스 로드먼이 합류하면서 최강의 트리오가 탄생하죠. 1996년에는 애틀란타 올림픽에 참가해 두 번째 금메달을 수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NBA 파이널 3연패를 달성하죠. 그런데 1996년 파이널 우승 당시 조던의 연봉이 385만 달러에서 3014만 달러로 인상된 것과 달리 피펜은 292만 5천 달러에서 225만 달러로 감소하죠. 이는 후임인 로드먼의 900만 달러나 로나퍼의 384만 달러보다도 심각히 작은 수준이었습니다. 불스의 입장에서는 피펜을 싼 값에 써먹고 FA가 되면 못 잡아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죠. 이로 인해 피펜에게는 우승으로 인한 자부심만 달랑 남았고 1998년 시즌이 끝나자마자 곧장 휴스턴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단장 크라우스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필 잭슨도 떠났고 심지어 조던마저도 은퇴를 선언하면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시카고 왕조는 순식간에 막을 내리게 되죠. 불스를 떠난 피펜은 5년간 6,700만 달러에 휴스턴으로 이적합니다. 드디어 원하던 연봉을 받게 된 셈인데요. 해당 팀에는 하킴 올라주언과 찰스 바클리까지 건재했기에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조합이 어울리지 않았고 나이가 든 탓인지 3명의 시너지가 둘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펜은 팀의 구멍과 같았던 바클리에게 큰 불만을 품으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그는 열심히 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승할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던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휴스턴으로 가는 게 아니었죠. 바클리 때문에 졌습니다. 피펜의 이러한 비판을 계기로 바클리와의 사이는 극도로 나빠졌으며 휴스턴은 그를 다시 포틀랜드 트레이블레이저스로 트레이드 시킵니다. 피펜의 셀러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포틀랜드는 무려 6명의 선수를 휴스턴에 보내야 했죠.
피펜 합류 후 포틀랜드 역시 우승 후보와 다름없는 라인업을 완성하여 리그 59승을 올리며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했지만 레이커스와의 7차전 승부 끝에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피펜은 자신의 커리어 중 이때가 가장 아쉬운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노세한 피펜은 리빌딩 중인 시카고 불스로 다시 복귀하여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구단 임원 진출까지 꿈꾸고 있었지만 부상으로 인해 결장을 지속하다가 결국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는 비행기 임대업을 하다 그동안 번 돈을 모두 날려먹고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빚을 갚기 위해 43세의 나이에 코트 복귀 선언을 하죠. 하지만 NBA 구단 어디에서도 그를 반겨주는 곳은 없었고 결국 스웨덴 리그에서 한 경기만 뛰고 돌아오게 됩니다. 미국 국가대표로서 2개의 금메달을 따내고 6번의 파이널 우승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2010년 농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됩니다. 당시 한 해 먼저 헌액된 조던의 축하를 받기로 했죠. 이후 드웨인 웨이드가 팀 레전드에 대한 예우가 없다고 비판하자 시카고 불스는 피펜을 홍보대사로 발탁하죠. 이처럼 스카티 피펜은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과 함께 시카고 불스의 전성기를 이끌며 2번의 3핏을 달성한 최고의 2인자였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조던의 영광도 없었을 것이며 피펜에게도 조던은 생애 최고의 파트너였죠. 그럼 끝으로 피펜의 등번호 33번 영구 결번식 때 조던이 남긴 축하의 말을 되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챔피언이 될 수 있었다. 스카티 피펜은 나의 MVP다. 지금까지 NBA 역대 최고의 스몰 포워드로 평가받는 스카티 피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버저비터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